인천 계양이 3기 신도시로 확정돼 우려했던 인근 검단 신도시의 청약 수요 이탈이 현실화했습니다. 1순위 청약에서도 미달이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이 4년여 만에 우리 금융지주 체제로 본격 전환하면서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10대 그룹 수장과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수장 22명이 참석합니다. 생활 필수 제품으로 자리 잡은 의류 건조기가 브랜드별로 가격과 건조 성능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가 1순위에서 미달이 나는 등 청약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저희는 지난 리포트에서 인천 계양이 3기 신도시로 확정되자 인근 검단 신도시의 청약 수요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한 한신 더휴 아파트. 오늘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공개된 청약 경쟁률을 확인해보니 899가구 모집에 1순위 843명이 접수했습니다. 모집 가구 수를 다 채우지 못한 1순위 미달이란 뜻입니다. 다만 2순위까지 1014명이 접수해 1.14대 1로 간신히 청약을 마쳤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A제곱미터 분양가는 3억 9,320만 원. 지난해 10월 인근에서 분양한 호반 베르디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4억 원가량으로 이 단지와 비슷합니다. 금융결제원에 확인해보니 베르디움은 951가구 모집에 5,943명이 접수해 평균 6.2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불과 2달여 만에 청약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난 데다 인근 신도시 발표로 수요가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검단 신도시의 분양권 전매 규제가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면서 황금성이 다소 악화된 데다 인근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금 청약하기보다는 잠시 대기하고 있는 수요층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수요자들이 검단을 선택하기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계양 신도시 분양은 이르면 2021년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 3년 뒤에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단 신도시 청약 성적이 저조하게 나오면서 이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다음 달 AB16블록에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1,540가구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동양건설산업도 AA14블록에 887가구 규모의 검단 파라곤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반면 또 다른 신도시인 북일해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분양단지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 덕에 분양 흥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오는 3월 1078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북일해를 분양할 예정이고 우미건설은 우미린 아파트 총 1297가구를 미래 신도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민영화 과정에 증권사 등을 매각하며 은행 체제로 남았던 우리은행이 약 4년 만에 우리 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지주가 공식 출범한 만큼 그동안 언급을 피했던 M&A에 적극 나서 2, 3년 내 국내 1등 금융그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문규 기자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우리 금융지주가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금융사 쇼핑에 본격 나섭니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오늘 오후 지주 출범을 알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M&A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지주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M&A 같은 언급을 좀 못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M&A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좀 본격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우리 FIS, 우리신용정보 등 6개사를 자회사로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은 손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지주들이 은행과 증권, 보험을 결합한 복합 서비스로 경쟁하는 점을 고려하면 증권사와 보험사의 빈자리가 큰 셈입니다. 이는 우리금융이 M&A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지만 일단 올해 최우선 인수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처음에 1년은 좀 규모 좀 작은 것부터 좀 M&A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보고 있는 게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저축은행 이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손 회장은 보고 있다고 언급한 회사들에 대해 M&A 특성상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 인수 시점이 멀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한편 규모가 큰 증권과 보험사 등은 직접 인수 외에도 조인트 형식으로 지분을 사들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험사 인수 시점에 대한 언급은 보류했지만 증권사의 경우 올해부터 조인트로 지분 인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2년 전 민영화 뒤 M&A를 할 경우 보험사를 마지막 퍼즐로 남겨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 그룹 수장과 한자리에 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표 등 130여 명과 함께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참석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민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대기업 수장 22명이 참석합니다. 중견기업 중에는 정몽원 한라 회장과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 39명이 참석하며 서울상위 회장단 6명과 전국상위 회장단 61명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규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생활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은 의류 건조기가 브랜드별로 가격과 건조 성능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의류 건조기 7개 브랜드, 대우전자와 대유위니아, 미디어 밀레, 블룸베르크, 삼성전자, LG전자 등 7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건조도, 건조시간, 에너지 소비량, 소음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젖은 세탁물을 표준 코스로 건조한 후 건조도를 평가한 결과 제품 표시 용량의 절반 용량에서는 대우전자와 대유위니아, 블룸베르크, 삼성전자, LG전자 등 5개 제품의 건조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반면 국내 대기업 제품보다 2배가량 가격이 비싼 독일 밀레 제품은 건조도가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제한했지만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72억 3,8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30억 3,400만 달러였던 국내 면세점 매출은 2016년 106억 900만 달러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17년 128억 300만 달러로 증가하는 등 매년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사드 보복으로 면세점의 큰 손인 중국 단체 관광객이 사라졌지만 성장세를 제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매출은 전년보다 34.6%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빈자리는 명품 등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 중국에서 판매하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채운 것으로 면세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설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요 성수품 물량을 평시 1.4배 수준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사과는 10kg 기준으로 이달 상순 31,907원으로 3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배 역시 15kg 기준으로 이달 상순 들어 48,605원으로 만 원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배추와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1일간 평시보다 1.4배 늘려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 하루 공급량은 5,412톤에서 7,376톤으로 늘어납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올 한 해도 전년보다 소폭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IT 전문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총 4,890억 달러로 작년보다 2.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17년과 지난해 각각 21.6%와 13.4%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둔화하는 것이지만 시장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론입니다. 특히 내년은 시장 매출이 올해보다 8.1%나 증가하면서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습니다. 이어 2017년에서 2022년 연평균 성장률은 5.1%로 이전 5년간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과 5G, 자율주행 등에서 새로운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반도체 실적 악몽을 다시 겪을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가의 갤러리아 폴의 전용 면적 217.38제곱미터로 50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2019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3일간 열립니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 고 이재준 회장의 손자입니다. 오는 3월부터 한방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 등을 제자리로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입니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뜨면서 전국 10개 시도에 올해 첫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이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요. 작년 1월과 3월에 이틀 연속 수도권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또 최근에 나빠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그 미세먼지는 지난 주말 중국의 베이징 등 동북부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권 내에서 바람이 약하고 대기가 안정되면서 미세먼지가 확산이 되지 않고 정체되고 축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빠지면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이 미세먼지는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경제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미세먼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산업체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이 산업들은 가로 세로 높이 30cm 공간에 0.1 마이크로그램의 먼지 입자 한 개만 허용될 정도로 먼지에 민감한데요.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불량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미세먼지로 인한 제품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공기 정화시설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생산 원가가 상승을 합니다. 특히 액체 상태인 유리물을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TV 브라운관용 유리로 만드는 성형 공정에 미세먼지가 날라 들어오면은 화면에 흠집이라든가 굴곡을 만드는 등 불량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집니다. 또 미세먼지는 마그네틱 드럼 테이프, 섀도우 마스크, 고실력안 등의 전자기기와 로켓용 부품, 시계, 광학기계 등의 정밀기계의 불량률도 상승시키면서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죠. 네.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미세먼지는 조선소의 도장 작업도 중단하게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작업도 방해를 하는데요. 조선업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도장 작업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조선업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조업일수나 도장 비용 증가로 생산 원가가 상승하게 되죠. 또 미세먼지는 항공업이라든가 유통업이라든가 또 레저 산업 등의 매출액을 감소시키는데요. 미세먼지가 시정을 악화시켜서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면서 운항 지연이라든가 결항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소비자들의 외출 자제로 유통업이라든가 레저 산업 등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이런 산업체들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가축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세먼지는 농작물이나 가축 등의 생장을 저하시키는데요. 광합성을 방해하는 등 농작물의 생육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또 미세먼지는 햇볕을 차단해서 일조량을 감소를 시키고 식물의 기공을 막아서 광합성을 방해를 하죠. 먼지가 비닐하우스 피복제에 흡착해서 시설 내의 투각률을 감소시켜 재배 작물의 광합성을 억제하고요. 또 시설 내의 온도 상승을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유해 물질은 당장 가축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요. 여기에다가 미세먼지는 의복이나 음식물, 자동차, 건물 등을 더럽히고 또 자동차의 추가적인 연료 소모도 유발하는데요. 옷, 음식물, 자동차, 건물 등에 침강을 해서 이에 대한 세척 비용과 폐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또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공기청정기를 오염시켜서 연료 소모를 증가시키면서 개인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죠.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나쁜 다음에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다시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토요일엔 이번처럼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점점 심화되는 미세먼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종일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인 하루였습니다. 현재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밤사이 대기 정체로 인해 먼지는 계속 축적되겠는데요.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농도가 조금은 옅어지겠습니다. 한때 나쁨 수준으로 마스크는 계속해서 착용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잇대면서 퇴근길 무렵 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교해 5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지겠고요. 여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나서실 땐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추위가 먼저 시작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평균 초속 10에서 20m로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울릉도는 모레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1cm 내외의 눈이 밤부터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에는 흐려져 눈이 내리겠고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낮 동안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이후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약 개발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실제로 투약하기 전 약효가 어떤지, 부작용은 없는지 파악하는 임상시험인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실험체를 공급하고 관련해 연구 개발을 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 있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장재진 회장 모시고 성장 동력과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리엔트바이오 장재진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아직 이 오리엔트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리엔트바이오 어떤 회사입니까? 오리엔트바이오는 그 바이오 산업의 그 생물 소재에 대한 그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험 또 장비 그리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복합적인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리엔트바이오가 특히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리엔트바이오는 이제 실험 동물을 생산하는데 우리 이제 설치류라 하죠. 네. 이제 그런 주가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그 이제 개 비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장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험 동물들은 이제 그 굉장히 그 품질이 높고 또 국제적으로 또 신뢰성을 받는 그런 표준화된 애니멀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한 동물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러한 동물들을 기반으로 한 이제 CRO를 해가지고 비임상 시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되는 그 약물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실험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험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이제 랩마이스부터 영장류까지 실험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네. 장비를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장기 이식에 대한 이제 그 연구라든가 서비스 네. 이런 그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R&D 부분에서는 이제 네.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오리엔트바이오 대표로서 핵심 경쟁력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그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제임스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유전자 변형 동물에 대한 그 서비스라 보시면 됩니다. 네. 크리스퍼 캐스9 툴젠이라는 회사가 네. 갖고 있는 보유 기술인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네. 기술 제휴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사용하고 협력 관계로 이제 돼 있는데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보통 이러한 그 개발을 해서 가는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1년 걸린다면 이러한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을 이용하면 스피드 브리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로 단축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제임스 서비스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희가 상업용으로는 처음 이제 그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장기 이식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민간 최초로 그 성남의 해연생물과학연구소에 그 바이오 장기 이식 그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는데 이 장기 이식 연구센터에서는 이제 이종장기와 동종장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종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니 돼지의 이제 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영장류에 이제 옮겨가지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말 그대로 오랫동안 그 살 수 있는지를 그 실험하고 네. 또 이러한 그 동물에 대해서 이제 수술 방법 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갖고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질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제거하는지에 대한 네. 그런 기술들의 개발이라든가
또 이러한 표준화 작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그 기술들이 장기 이식에는 들어갑니다. 네. 장기에 대한 말 그대로 이식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 그리고 이러한 그 질병을 또 없애주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약 10년간 이 신약 개발에도 힘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약 개발은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이제 신약 개발을 지금 해가지고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 OND1이라는 이제 그 발모제. 네. 발모 신약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미국 FDA에서 전임상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 네. 또 한국에서 저희들이 임상 1상을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패스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임상 2상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약물에 대한 부작용 이런 부분들 또 없을 뿐더러 네. 또 그 뭐 남녀노소를 비롯한 여러 광범위한 네. 이제 멀티플한 그런 부분에 응용되는 신약이고 네. 또 기존의 것에 비해서는 뭐 5배 이상 최대 10배까지도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33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셨는데 유상증자는 왜 결정을 하게 되신 겁니까? 저희들이 임상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이 약물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약물이 전달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제 약물을 적게 들어가고 또 효율성을 많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러한 특허 기술이 많이 이제 갖춰지게 되면 뭐 미래에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경쟁자들에 대한 이제 또 방어도 될 수 있고 네. 또 이러한 방어를 잘 이래 치게 되면 또 저희들이 이제 상품성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실험들을 해야 됩니다. 네. 증자를 하는 가운데서 한 60억 정도는 이제 실험 비용들을 이제 필요로 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험 동물에 대한 이제 글로벌화죠. 이제 글로벌화를 이제 하는데 미국에 저희들이 그 바이오 회사를 2017년 8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인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BW를 발행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2월에 이제 만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BW를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비용으로 지출되는 부채를 갚는 게 아니라 회사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제 사업에 대한 투자죠. 네. 이런 투자 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차용했는 자금을 네. 갖기 때문에 이제 나쁜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예, 앞으로 신약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오리엔트 바이오의 주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오리엔트 바이오는 원래 이제 미국 현지 법인에 대한 이제 경영 정상화 또 시장 판매를 확대하고 유전자 변형 이제 애니멀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 PDX에 대한 또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설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네. 또 이미 어느 정도 시설된 부분들은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장류에 대해서 영장류 이제 실험 시설을 더 지금 확충하고 또 내년 내후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GLP를 승인을 다 이제 획득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네. 새로운 신약 개발 후보 물질들을 계속 이제 저희들 발모제 말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그런 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제 계속 기업으로서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저희들이 거듭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장재진 오리엔트 바이오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